가장 많이 쓰는 꼼수는 해당 직원을 이제 형식적으로만 해고한 뒤에 다른 직원 이름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의 절반을 식대,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급여 구조를 바꿔서 급여 압류를 무력화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의 시간은 돈입니다. 1.25배속으로 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중앙신용정보회사의 김도윤 부장입니다. 내가 빌려준 돈은 떼먹어 놓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따박따박 월급 타먹는 채무자 아주 괘씸합니다. 그래서 채권자들은 급여 및 퇴직금 압류를 하려고 하죠.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해드릴 이 급여 압류의 한계에 대해 모르고 그냥 압류를 한다고 하면 멘탈이 박살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급여 압류로 실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한계는 무엇이 있는지 딱 5분 안에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급여 압류는 채무자의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강제로 가져오는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하면 회사의 대표에게 압류 결정문이 송달이 되죠. 그렇게 회사의 대표가 받으면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서 채권자에게 지급하게 되죠. 그런데 제가 방금 모든 금액이 아닌 일정 금액이라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한 급여 압류의 한계 3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안타깝지만 급여를 전액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죠. 자,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185만원 이하의 급여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압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올 수 있는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186만원부터 370만원까지는 급여에서 185만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만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직장인 채무자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급여가 371만원부터 600만원까지의 급여는 절반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위 계산식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채무자의 급여액에 따른 압류 가능 금액을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같이 보러 가시죠. 자, 이 표를 보시면 대충 이제 급여 압류를 해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감이 오실 겁니다. 채무자가 엄청난 고소득 직장에 다니는 게 아니라면 급여 압류만으로 전액 회수하는 것엔 한계가 있겠죠. 자, 두 번째 한계입니다. 위촉직으로 근무하는 보험 설계사, 방문 판매원, 영업직, 그리고 프리랜서 소득자인 작가, 유튜버, 배달기사, 휴대폰 판매사원들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에 압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제 경험상 대부분의 악성 채무자들은 4대 보험을 들며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회사를 다니는 것보다 수수료나 성과급으로 급여를 받는 경향이 짙습니다. 자, 가장 머리 아픈 마지막 3번째 한계입니다. 이 채무자의 회사가 급여 압류에 비협조적인 경우입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영세법인 아니면 소규모 개인 사업자들은 비협조를 넘어 이 꼼수, 계략까지 쓰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채무자의 회사 사장은 채권자보다 채무자와 친분이 있겠죠. 게다가 영세 사업장은 직원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하죠. 그렇기에 이 의리 하나 때문에 채무자를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꼼수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꼼수를 쓰냐? 가장 많이 쓰는 꼼수는 해당 직원을 이제 형식적으로만 해고한 뒤에 다른 직원 이름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기존 월급이 400만 원이었던 채무자를 급여의 절반을 식대,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급여 구조를 바꿔서 급여 압류를 무력화하는 경우도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영세 사업장에 다니는 채무자의 급여 압류를 했다고 하면
반드시 꼭 필히 대표에게 연락 혹은 방문을 해야 합니다. 이런 영세사업장 급여 압류 후에 고용주를 만나러 가지 않는다는 것은 회수하지 않겠다는 철저한 마음가짐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급여 압류에 대해서 오늘 잘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급여 압류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다니는 채무자들에겐 아주 압박이 잘 되는 수단이죠. 급여도 많고 퇴직금도 크기 때문이죠. 꼼수도 쓰지 않고. 하지만 영세법인이나 개인사업체는 그렇지도 않고 오히려 뒤에서 개수작을 부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또 만약에 채무자가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보험설계사, 배달, 이런 위촉직으로 근무한다고 하면 애초에 급여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만약 급여 압류를 하게 되면 돈만 날리게 되겠죠. 따라서 급여 압류는 채권 추심할 때 강력한 도구일 수 있지만 모두에게 해당되는 완벽한 해결책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채사건 압류만으로는 회수되는 채권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한테까지 내려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담당자가 직접 발로 뛰고 수없이 많은 분란과 압박, 그리고 협상 끝에 회수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보험 압류에 대해 모든 것과 한계까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상 중앙신용정보회사의 김도윤 부장이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